안녕하세요. 네. 자, 요약집으로 28쪽을 펴세요. 이제 기본서는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기본서는. 작년에 요약집보다 딱 50페이지가 늘었을 거예요. 이제 50페이지가 는 이유는 요약집은 원래 줄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 잘못된 부분을 이걸로 바꿔놓다 보니까 오히려 요약집보다 요약집이 훨씬 더 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집 보실 때 밑줄 그어진 거하고 글씨체가 굵어진 거 있죠? 요것만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문이 길다 보면 내용을 헷갈려 하는데, 그 밑줄 그어진 거하고 굵은 글씨가 나오는 지문 요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공법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도 여러분들 80점 문제 맞을 수 있어요. 요 책 갖고도. 기본서가 아닌 요약집 갖고도 80점을 맞을 수 있으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앞으로는 좀 줄여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게 있어요. 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요약집으로. 2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하고 8조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원래 얇은 글씨야, 얇은 글씨. 응? 근데 이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메일상으로 보내면은 그쪽 한글 파일하고 내가 보낸 파일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굵은 글씨로 통째로 나올 때가 있어. 요런 게가 좀 오류예요. 혹시 이렇게 통째로 굵은 글씨가 나온 부분은 조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유의해서 보시면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런 게 굵게 그냥 통째로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중요하던 거 아니니까. 통째로 글씨가 굵어진 거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오류가. 그것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못 고친 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파일하고 파일 사이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내가 잠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중간중간 하면서 아닐 때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28쪽에 보면 왜 내가 여러분들이 빨리 오늘 도착하게 했냐면, 오늘 여러분 책으로 하면 여기 여러분들 엄청 짜증나야 돼.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짜증이 나. 왜? 여러분 책이 제목부터 하나도 안 맞아. 이게 제목부터가 엄청 중요 부분이거든. 여러분 시험에서 30회 동안 21번 여기가 출제된 거야.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부분을 하면 어려워 이게요. 근데 어려운데 책까지 안 맞으면 더 어렵겠지 이게. 뭐 책까지 고쳐가면서 하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랴부랴 특송으로 온 거예요. 특송. 토요일 날 이게 끝내갖고 막 온 거니까 엄청 빨리 온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 여러분 수업 중간쯤이나 아니면 오후에 도착을 해야 생각했더니 다행히 지금 오전에 수업하기 전에 와줘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여러분 내용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괄호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전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용어 해석에 대한 차이죠. 자, 우리가 용도지역 지정 그러면 일단 용도지역은 뭐가 용도지역의 횟수가? 4개가 먼저 있죠. 4개 용도지역. 그리고 세분하면 몇 개? 21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배우셨지? 지정한다, 변경한다, 세분한다. 전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그것만 외우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관리계획 결정이지.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야. 즉 이렇게 밑줄그시면 돼요. 용도지역 지정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 같은 말이야 이게. 이게 서로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 시험에서. 그러니까 용어 해석을 못하면 문제 뜻을 못 찾게 돼. 자, 다시 용도지역 지정 그럼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같은 말이잖아.
근데 절차라는 말로 나오면은 절차는 우리가 입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고시한다. 항상 우리는 결정한다 그래도 결정이 아니죠. 뭐야?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특례라는 말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니까 요거의 예외란 얘기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입안에서 결정고시 해야 된다지. 근데 특례니까 안 하고도 지정하는 경우 이 뜻이야. 용어 이해되나요? 자, 다시 용도지역 지정 그럼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그것의 예외야. 예외니까 입안에서 결정고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도 지정하는 경우 그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용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책의 기본서가 이게 용어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단계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다시 원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관리를 한다 이걸 배우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이걸 배워야 돼. 근데 여러분 책이 저 뒤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따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용도지역 절차를 바로 배운 다음에 요걸 배우면 아주 쉬워.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운 거니까 연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입안하려면 어떻게 해서 입안 절차 기초조사 의견 청취해야 되지.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 이런 거지. 그런 걸 몽땅 생략하고도 뭐 할 수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요 뜻이 되겠지. 아셨지? 용어 대신에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지정 특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법률에 관한 지정 특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책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지정 특례. 그 밑에 보니까 2번 번호 뭐 다른 법률에 관한 지정 특례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여러분 기본서에 가봐봐.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때문에 생겨?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거기에서 특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그럼 다른 법에 우리 지난번에 배우셨지? 이 법, 다른 법. 이 법은 뭐야? 국토계획법. 그럼 국토계획법 아닌 거는 전부 다른 법 이렇게 배우셨지?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아닌 법에 의해서도 지정되는 특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공유수면이란 그러면 원래는 공유수면은 모든 물이 돼. 근데 여기서만큼은 뭐로 한다면 바다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여러분 책의 그 첫 줄에 보면 중간에 바다라는 말이 나오지. 그 1번 공유수면 매립지 양괄호 1번 있나요? 그때 괄호 속에 공유수면하고 뭐에 한한다? 바다에 하나 이런 말 써놨나요? 그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기하지 말고 설명만 듣고 여러분 책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자 여기 보시고 일단 특례 그러면 뭐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가 있고 뭐에 관한 거? 다른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물을 때는 큰 개념을 물어봐. 근데 크게 물어보는데 따로따로 제목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 들어가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타이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특례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런데 바다를 뭘 했을 때 매립했을 때 특례가 나와. 바다 매립. 그러면 바다를 매립할 때 특례는 어떤 경우가 특례가 되냐면 매립 목적이 있어. 매립 목적. 그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자, 줄여서 할게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이렇게 나와. 같으면. 자, 같으면을 우리 두 글자라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걸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같으면 동일하면 요것만. 그러면 요게 특례가 되면 입안에서 결정 절차 없이도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줄여서 뭐라 그래? 간주를 또 두 글자 다른 말로 의제 같은 말이야. 의제된다.
간주된다 같은 말이야. 자, 이게 보죠. 책은 좀 이따 읽어드릴 거니까. 책은 읽어드릴 거야. 요약집도. 그런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고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일단.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르면 이렇게 나오지. 이제 다르면. 그러니까 같으면 특례인데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또 하나가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특례냐 아니냐 요걸 보는 거지. 요건 특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럼 특례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공유수면 매립이 특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지. 여러분 바다 매립했다고 다 특례 주는 건 아니란 얘기야. 특례를 줄 때는 무조건 끝에 뭐 하면 요걸 찾아내면 돼. 같으면 또는 동일한 경우 이렇게 이것만 특례야. 이런 경우는 무슨 절차 없이 위반 결정 없이 바로 옆에 있는 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문에가 다르다, 걸쳤다, 이웃했다 이렇게 나오면 특례가 아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나와. 책으로 한번 먼저 체크할게요. 먼저 양거래 1번.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내용과 어떻게 돼 있어? 동일 이렇게 나오잖아. 동일한 경우. 그러면 딱 머리 이거 특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럼 특례는 공유수면 바다 제목이 이제 나왔고 내용 들어가. 공유수면 중에 바다에 한해서 매립 목적이 밑줄 근 단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어떻게 돼? 같은 때.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면 굵은 글씨로 딱 나와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중요 단어가 될 때 굵은 포인트가 딱 나와. 같은 때 이거 특례야. 그럼 내가 제목하고 두 개 해놓은 이유가 제목에는 동일로 나왔지. 근데 그 내용에는 어떻게 나와서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특례다 했으면 그 다음 줄 무슨 절차 없이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굵은 것이 나오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 굵은 것이 나왔고 그리고 끝에 그 다음 줄에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시. 끝 문장. 고시하여야 한다. 그럼 2번.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서 목적이 매립 목적이 둘째 줄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뭐한 경우 다른 경우. 그 다음 줄 둘 이상 용도지역에 뭐 돼 있어?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럼 특례가 아니지. 그럼 그 다음 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문 찾는 방법 알겠지?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틀릴 일이 거의 없어. 같으면 다르면 이것만 구분하면 되잖아. 같으면 특례, 다르다, 걸쳤다, 이웃했다, 특례 아니다. 구분하시겠지? 그럼 같으면 끝에가 어떻게 나와야 돼? 끝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르다, 걸쳤다, 이웃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되시나요? 그럼 우리 그림으로 한번 할게. 이제 봐요. 왜 그런 말이 생기게 됐는가? 자,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 그럼 바다는 용도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용도가 도시지역이야, 자연이야? 자연이지. 자, 바다는 일단 특별한 내용 없으면 무슨 지역? 자멸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용도가 바다 옆에 용도가 여기 농림지역, 여기 관리지역, 이거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 도시지역 이렇게 지금 용도가 돼 있어.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매립을 했어. 요걸 그래서 매립. 그럼 매립하면 왜 매립해요? 그냥의 목적이 있어? 목적. 뭐 심심하니까 바다 가서 흙 퍼넣겠다 이렇게는 않겠지. 목적이겠지. 자, 목적이
첫째,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메꿔서 농지로 쓰는 게 있죠. 어디야? 우리 저 충청남도 서산에 가면 우리 정주영 씨가 땅 엄청 매립해 놨잖아. 그 서산 간척지에서 쌀 나오잖아. 그게 바로 농지 개념이야. 그런데 공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공장 용지가 어디야? 요 울산 중공업 이런 거 바다 옆에 매립해 놓고 공장으로 쓰잖아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들여서 매립 목적이. 그러면 옆에 있는 지역은 용도가 뭔가요? 농림지역이야. 그러면 1번 목적은 매립한 목적이 옆에 있는 거하고 같아 달라? 같지. 이런 게 특례야. 이럴 때는 무슨 절차 없이,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자 원래대로 법조문대로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현재 매립된 부분은 무슨 지역으로 봐?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걸 법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뒤에 뭐 해줘야 돼? 여기 나와야 돼. 이게까지. 어? 그러니까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알려준 적 없잖아.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지. 자, 이 부분이야.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매립 목적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이때는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거친다는 말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지문에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매립한 내용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까 다른 경우가 있었지.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립했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매립 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잖아. 서로 또 이웃하고 있잖아. 이것도 특례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뜻 알겠죠?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하면 매립한 목적에 따라서 특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매립했을 때 목적이 일단 이웃, 옆에 있는 땅하고 목적이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절차 없이, 위반 결정 없이 옆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되겠지? 근데 본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뭐 해서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근데 다르거나 지금처럼 서로 걸치거나 그러면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도시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공유수면 문제는 시험장 가면 틀릴 일이 별로 없어. 두 개 단어만 찾으면 되니까 같다 요거 하나 찾으면 되고 다르다, 걸쳤다, 이웃했다 이렇게만 찾아내시면 그게 목적이 되니까 답을 맞출 수 있지. 여러분들 지문 암기할 필요 없어. 찾아내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같다, 다르다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처음에 읽으면 이게 입에 잘 안 붙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와 지정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가 처음이야. 이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특례다? 아니다. 요것만 연상하시면 돼. 그리고 자꾸 읽다 보면 이제 입에 붙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해야 한다. 요게 입에 배는 거지. 그러니까 자 다시 특례일 때는 끝에가 어떻게 나온다? 끝에만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고 뒤에 뭐 나와? 고시. 근데 시험에서 고시는 써줘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특례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돼. 시험장 가서 그 지문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수면 해결이 됐어. 자, 문제는 다른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례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의 특례 용도지역에 의제해놓고 1번 도시지역으로 의제는 다음의 구역 등으로 자 뭐가 되면 지정고시. 그럼 다음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면 이 법에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다른 법의 이름이 이제 책으로 할까 그러면? 책으로 먼저. 자, 법 이름 항만법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항만법은 이 법이에요? 다른 법이야? 다른 법이지? 그럼 항만법에서 무슨 구역으로?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이 된 공유수면이야. 그럼 거기에 포인트는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 포인트야. 도시지역이. 항만구역이 아니라 항만구역이 어디에 붙어 있어?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 붙어 있어. 그런 공유수면이에요. 두 번째, 어촌어항법이라는 다른 법으로 어항구역을 지정고시했어. 근데 그게 어디에 붙어 있어? 도시지역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무슨 지역으로 보겠다?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런 말이 돼. 그럼 이 그림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도시지역 있죠? 여기 그림에. 여긴 바다고 여기에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 도시지역에 붙어 있는 거지. 도시지역에. 그렇다면 이 항만과 어항구역은 별도의 고시가 필요 없어. 별도의 고시 없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 돼.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요 밑에가 관리지역이야. 그럼 관리지역 옆에 항만, 관리지역 옆에 어항구역이 지정고시 됐어. 그럼 여기는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이렇게 시험에서 낼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야. 항만하고 어항이 특례가 될 때는 어디에 붙을 때만? 여기에만 붙을 때만 특례야. 왠가 상식으로 해봐요. 자, 항만구역이 도시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은 청정해야 돼. 청정구역이어야 돼. 그런데 항만구역이 도시에 붙으면 배가 자주 드나들겠지? 그럼 바다가 깨끗해져 오염이 돼. 오염이 돼. 오염. 오염이 되면 청정구역 뭐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도시지역에 붙은 건 오염되니까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보라는 이야기야. 근데 관리지역에 항만이나 어항구역이 있으면 오염이 돼? 안 돼? 안 돼.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배가 많이 안 드나들어요. 그러면 그대로 청정구역을 유지하니까 그대로 무슨 지역이야? 자연환경이야.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어디에 붙을 때만? 도시야. 도시. 그러니까 시험에서 항만구역이 어디에 붙어 있다? 도시. 이때만 무슨 지역? 도시지역 특례야. 관리지역 됐다고 관리지역 됐다 이런 거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포인트가 도시지역이라고 그랬어. 그 말은 이 용도지역 이름이 표시가 되면 요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없으면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만 어항 백날 외워봤자 필요 없어. 항만 어항이 어디에가? 도시에 붙은 거냐. 도시에 붙은 경우. 그때는 무슨 지역으로 봐? 도시지역으로. 그러면 자 울산광역시 이제 바다 있지 옆에 가서 자 울산광역시에 가서 이제 손 좀 씻었어. 어디 지역에 손 씻은 거야? 자연에서 손 씻은 거 아니야? 무슨 지역? 도시지역에 손 씻은 거야.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항상 도심 옆에 바다는 무슨 지역으로 봐? 도시로 봐. 원래 바다는 무슨 지역인데? 이걸 알아야 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하려고 한 건데 도시지역 옆에 붙으면 보존이 아니라 개발 쪽으로 바뀌는 거야. 개발 쪽. 그러니까 바다도 개발 쪽으로 바뀌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 말을 빼면 무조건 시험 문제가 틀려. 항만, 어항 그럼 어디가 나와야 돼? 도시에 붙은 경우야. 도시지역. 그래서 거기 도시라는 말이 딱 표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밑에 거를 보면 산업입지법에 국가산업, 일반산단, 도시첨단 산업단 이렇게 써놨나요? 그럼 우리가 지난 과정에 이걸 배웠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면 산업입지법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법을 그대로 써드렸어. 저 뒷부분에 가면 그냥 산업입지법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럼 산업입지법이 뭘 지정하는 법인가 그러면 무슨 단지 지정한다고 그랬죠? 산업단지. 그래서 옛날에 공업단지를 이름을 바꿔서 뭐로? 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었어. 산업단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단이지. 지금 뭐라 그래? 산단이라고 그래. 산단. 그러면 산업단지 종류가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어.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하나 뭐 배웠나요?
농공단지. 지난 과정에 이거 배웠잖아. 지난 과정에. 그런데 농공단지는 여기 빠져있지. 무슨 세 개만? 세 개만이야. 세 개만. 그러니까 세 개 한해서 요게 지정되면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야. 왜냐? 우리 공장이라는 것은 개발 쪽이야? 보전 쪽이야? 개발이지. 그런데 보전 쪽에다가 산업단지 지정해놓고 공장 만들 수가 없겠지.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도시지역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어떻게 돼? 많이 걸리지. 또 입안에서 결정자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는 저 세 개만 지정하면 용도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기존의 용도 상관없이 전부 뭐로 봐? 도시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도시적으로 바로 보니까 뭐 할 수 있어? 공장 바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산업단지 중에 몇 가지가 나오면 세 가지가 나올 때 거기는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이야. 여러분 시험에 이제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산업 잘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 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맞아 틀려? 틀려. 산업단지는 자, 네 개로 보니까 네 개 중에 뭐야? 요건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름은 반드시 이름이 나와야 돼. 무슨 산업?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세 개만 되는 거야. 세 개만. 그러니까 그냥 산업단지는 도시지역 그러면 안 돼. 산업단지가 몇 개를 말해? 네 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개만 무슨 단지? 세 개의 산업단지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고 할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적어놓고 할게요. 자, 1번 무슨 구역? 항만구역. 2번 어항구역. 3번은 산업단지 3개야.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3개만. 네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5번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이죠. 그때 항만하고 어항구역은 어디에 붙어야 돼?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3개는 용도지역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요걸 적어놔. 여기는 아무 지역에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로? 도시지역으로 명시돼 있잖아. 명시된 용도가 나오면 거기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 근데 3, 4, 5번은 지역 이름 없잖아. 그때는 어디? 아무 데나 다 돼. 용도지역 상관없이 다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자, 여기다 그림 다시 할게.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됐다고 봐요. 자, 그럼 농림지역 안에다, 자연에다 먼저 할까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어. 자, 지역은 지금 어딘데? 자연이야. 자연인데도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이 부분만큼은 별도의 내용 없이 무슨 지역? 도시지역 바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공장을 원래 지으려면 자연을 뭐로 바꿔야 돼? 도시로 바꿔야 돼. 그럼 도시로 이렇게 변경하려면 원래대로 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관리계획 결정 입안에서 결정고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또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특히 산업입지법에 무슨 단지 지정하면 국가산업단지가 지정하면 따로 변경시키지 말고 거기를 바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보자. 이렇게 법으로 정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절차 생략하니까 그만큼 빨리 지정하지. 그래서 타이틀이 뭐야? 용도적 지정할 때 특례. 무슨 계획 없이 관리 계획 없이 지정된 걸로 보자.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일반 산업단지 지정됐어. 그럼 여기서 일반 산업단지도 바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 되는 거야. 저 부분만. 여기에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돼도 바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개의 산업단지는 용도가 어디든 상관없이 지정만 되면 거기는 무슨 지역 된다? 도시지역 된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택지로 할게요. 택지개발, 택지개발지구. 그럼 택지라는 말이 뭐야? 택지. 주택을 지을 땅이란 이야기야.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한 택지는 아파트야.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싶거든 무조건 무슨 지구를 지정?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그럼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현재는 자연이잖아.
그런데도 이 부분만큼 무슨적으로 도시적으로 바로 바뀌어. 바로 바뀌니까 바로 못 들어가. 농지 정리하고 바로 사업 들어간다. 이렇게 돼. 그러면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여기도 바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세 개만큼은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되든 상관없어. 요건 지정과 동시에 바로 무슨 지역? 도시. 근데 요건 지정됐다고 도시 되는 거 아니지. 이것만큼 어디에? 도시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쓸 때 도시지역 결정고시 5개 중에 항만 어항만큼은 어디에? 도시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나머지 3개는 그냥 지정과 동시에 바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번 질문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됐나요? 요건 시험에서 그냥 이름만 알면 돼. 이름만. 그 다음 자 2번이 농림이나 자연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되는 경우여서 도시지역. 두 번째가 농림 아니면 뭐로? 자연으로 의제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농림이나 자연에서는 이 농림이나 자연에서는 반드시 관리지역에서만 된다 이렇게 놨어. 요게 또 답이지? 무슨 지역에서만? 관리지역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거는 시험에서 안 빠지고 해년마다 나와. 안 빠지고. 이런 거는 안 낼 수도 있어. 근데 요것만큼은 시험에서 거의 안 빠져. 왜? 용도지역, 관리지역 따로 낼 때도 요게 들어갈 거니까. 또 자연 낼 때도 요 지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어디 지역 안에서? 관리지역이야. 그럼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서 여러분 책으로 먼저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돼. 농업진흥지역이.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 되면 바로 거기를 무슨 지역으로? 농림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봐.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 고시에서 구분을 해. 구분해서 농림이나 자연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여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지문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알으셔야 돼. 여기 백날 외워봤자 시험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구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못했어. 뭐냐면 용도지역 할 때 거기가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 자, 농지법. 그럼 농지법은 어디에 적용하는 법이야? 전국의 농지야. 그러면 전국의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2개로 지정이 돼. 2개로. 농업진흥지역. 또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이렇게 2개야. 그럼 바꿔서 해석할게요. 혹시 여러분 농지 갖고 계신 분 있나요? 갖고 있다고 대답해. 없어도.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농지 갖고 있냐? 그러면 2가지로 대답하면 돼. 무슨 지역 아니면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 쪽에 농지를 갖고 있던가 외 쪽에 농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띄워봐. 너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띄면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농업진흥지역 거기가 체크가 돼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이야. 거기에 체크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외의 농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지 그러면 2가지 이름 뭐하고 뭐 농업진흥지역 아니면 그 외의 농지 이렇게 돼 있어. 상식이요. 중개산 사람이 그것도 몰라갖고 농지 그러면 농지 이러지만 이제는 우리 농지 부를 때 2가지야. 농업진흥지역 쪽인지 그 외 쪽의 농지인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응? 그러니까 누가 내 거 농지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오잖아. 어디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몰라 그러면 대답 안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나 농업진흥적 쪽이야 이렇게 말해. 아니면 외 쪽에 있는 농지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농지의 종류는 2가지가 딸랑 있어. 근데 이게 옛날로 치면 절대 농지 개념이야. 그 말고 절대 농지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땅값이 높아 낮아. 근데 여기는 외의 농지는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농지야.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 비싸.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농지는 말 그대로 뭐만 해? 농사만 지어야 될 땅이야. 근데 외의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 짓는 농지는 아니고 외 쪽이 나는 것은 농사 안 지어도 돼. 다른 말로 하면 용도를 바꿔도 되는 농지란 이야기야. 그럼 결국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데 우리 일반인들은 뭐가 좋아? 요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뭘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도 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보전산지가 있어. 또 하나는 준보전산지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임야 갖고 있는 사람 토지용 계획 하기는 뛰잖아. 그럼 보전산지, 준보전이 딱 있어. 그럼 보전산지에 체크됐어? 그럼 이건 계속 산으로만 갖고 있어야 돼. 준보전 체크돼 있어? 용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농지하고 산을 뭐 하라고? 보전하려고 돼 있는 거야. 요건 외적으로 쓸 수 있는 땅, 요런 개념이 돼. 그럼 요런 곳이 있으면 여기는 농림지역이 돼.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농림지역을 지정할 때는 농지법의 무슨 지역이거나 농업진흥이거나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쪽을 주로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나머지 농지와 나머지 산지는 바로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관리지역 지정이면은 요놈보다는 어떻게 돼? 더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적 있잖아. 관리지역은 세분하면 몇 개로 세분이 돼? 3개. 계획, 생산, 보전이 되지. 계획 관리는 나중에 뭐로? 도시지역. 그러니까 이게 도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도시지역으로도. 그 다음에 농지만 쓰려면 그때 뭐로? 생산은 농림지역이겠지. 그 중에 보전은 뭐로? 자연적.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 농이나 산은 3군데로 쓸 수가 있어. 3군데로. 그러니까 개발도 되고 보존도 될 수가 있는 땅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관리지역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 그럼 관리지역의 농지면 무슨 농지야? 요거야? 아니지. 관리지역 농지는 외의 농지겠지. 관리지역의 산은 뭘까? 준보전.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관리지역이다 그 말은 논이 있으면 뭐야? 농업진흥지역 외쪽이란 이야기야. 산은 준보전이라 이 뜻이 되는 거야. 이 뜻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지역 하면 관리지역으로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받아줘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에서 못 배우고 온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앞에서 이걸 배우고 왔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기서 써먹는 거지. 오늘 처음 배운 거야. 다시. 앞으로 산이 있다. 논이 있다. 그러면 일단 크게 2개로 봐라. 뭐 아니면 뭐다? 농림 아니면 뭐 관리야. 농림 아니면 관리로. 농림 쪽에는 뭐가 있어? 농업진흥 보전산지야. 그럼 나머지 그 외쪽은 바로 관리지역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뭔가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해봐요. 여기가 지금 관리지역이야. 그럼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 농지고 산이야. 그럼 분명히 여기가 관리지역이니까 관리지역에 논이 있다. 그럼 뭐야? 농업진흥지역 외지. 관리지역 안에 산이 있다. 그럼 뭐야? 준보전이겠지. 근데 여기를 지금 이 부분을 농지법에서 거기를 뭘로 지정했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 부분만큼은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겠잖아. 그지? 아까 배운 대로 무조건 농업진흥지역 그럼 뭐가 돼야 돼? 농지가 돼야 되잖아. 농지. 농지니까 무슨 지역? 농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관리지역 안에 농지 그 말은 무슨 농지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야. 거기다가 농지법에서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만 지정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산이야. 준보전 산지 쪽에 여기 준보전이겠지. 근데 이 부분을 산지관리법에서 뭐로 지정했다?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됐단 이야기야. 그때 이 고시에서 구분을 해주면 뭐도 되고 농림도 되고 자연도 여기는 2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자, 쉬운 말로 해봐요. 산에다 과수원이 있어 없어? 산에 있지 과수원이. 그럼 과수원이 뭐야? 농지지.
그러니까 이 고시할 때, 응? 고시할 때 그 부분을 보전산지인데 과수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봐. 그럼 과수원 쓰려면 무슨 지역 돼야 돼? 농림이 돼야 되겠지. 농림이. 근데 보전산지로 지정됐는데 구분을 뭘로 했느냐? 휴양림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어. 휴양림으로. 그럼 뭐요? 자연이 되겠지. 그런 뜻이야. 근데 농지는 오로지 하나만 돼야 되지. 근데 산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농지는 오로지 뭐만 해야 돼? 농사만 지어야지. 자, 우리가 산은 깎으면 농지도 되는 거지. 근데 논을 산 만든다고 흙 쌓아서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논은 오로지 뭐만 돼? 농림만 되는 거야. 산은 뭐도 되고 농림도 되고 자연도 돼. 오케이?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 시험 문제 이게 매번 나오는데 매번 그냥 저거 달달달 외워봤자 아무 뜻이 없어.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 이걸 먼저. 응? 자, 다시. 농지법에서는 전국의 농지를 뭐뭐로 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과 외유농지로 구분해. 자, 산은 전국의 산은 산지관리법에서 뭐뭐로 보전과 준보전으로 구분하게 되어서 그때 농업이나 보전산지는 대상 자체가 뭐로만 돼? 농림만 돼. 근데 그 외의 논이나 산은 뭐가 돼? 관리지역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 관리지역 안에 논이 있다 그럼 요걸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를 일부분을 농지법에서 뭐로만 지정하면 농업진흥만 지정하면 요 부분만큼 뭐로 본다? 농림으로 바로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산, 준보전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뭐로 지정하면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구분을 해. 고시할 때 뭘로 쓸 건지 구분을 하면 뭐도 되고 뭐도 돼? 농림도 되고 자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매번 시험에서는 요걸 거의 안 빠지고 내. 요거 부분을. 보통 이제 통째로 내면은 이걸 섞어서 내는데 그냥 요걸 좀 덜 내고 싶지? 그러면 관리지역과 자연환경에서 요걸 갖다 그 지문을 딱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내용이 아닌데도 관리지역 내용 중에 이게 갑자기 탁 나와.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요 내용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 따로 설명 안 하고도 바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낼 때는 관리지역 파트는. 그래서 여기까지 관리지역을 이제 읽을 테니까 봐봐요. 농림이나 자연에서 1번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 이렇게 나왔어. 그럼 관리지역 안에 농지는 일단 뭐야? 외의 농지다 그 말이겠지? 그 외의 농지인데 무슨 지역으로 지정했다? 농업진흥으로. 농업진흥으로 지정고시만 되면 이 법에서 바로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그 밑에 관리지역 안에 살림 그래서 그럼 관리지역 안에 살림 뭘까? 준보전, 응? 준보전이지. 근데 거기를 산지관리법에서 뭐로 지정했어?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 고시에서 뭐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는, 요게 포인트요. 고시에서 뭐하는 바에 따라 구분을 해줘야 돼. 구분하게 되면 거기를 뭐로 아니면 뭐로 봐? 농림 또는 자연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이건 안 빠지고 나와. 그런데 작년에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작년에. 이 부분을 통째로 안 된 거야, 시험에서. 그렇다면 올해는 꼭 신경 써야 돼,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 50분 동안 이제 설명하는 게 이거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가면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이 처음 배우니까 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 특히 요거 조금 이따 필기를 하셔야 돼,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요건 적어 놔야 돼, 한 번은.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책에 넣을 수가 없는 방법이야. 왜냐면 이걸 저 앞부분에 설명할 건데 요 뒤에서 나왔으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요것만 적어 두시면 돼. 요것만 쉬는 시간에.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지정사실의 통보를 봐요. 관계행정기관장은 요런 게 지금 전부 굵은 시가 나왔지. 요런 거 사실 굵은 글씨가 아니야. 통째로 굵은 것이 나온 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은 항만어항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농업진흥, 보전 앞에 나온 거 다 나왔지. 근데 갑자기 글씨체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포인트였어, 사실은. 근데 글씨가 그냥 다 커졌어. 다 커진 데 보면은 또 글씨체가 좀 다른 게 나와. 그래서 앞에 봐봐. 관계행정기관장은 글씨체 다르잖아. 요게 포인트요. 관계행정기관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뭐 하게 되면 지정. 저쪽 오른쪽 페이지 저쪽 끝에 지정.
그 동그라미 해봐. 글씨가 우리 이제 글씨가 굴리는데 거기는 이제 대신 동그라미 해야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관계행정기관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뭐 하면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된 지형도면 지형도에다 그 사실을 표시하고 관할 특광시장구석에 뭐하라? 통보하라. 중요하진 않아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4번 용도지역 환원 등 1번 종전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 등이 뭐가 되면 해제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 해제가 되면 셋째 줄로 가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뭐 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때 환원 사실은 뭐 해줘야 돼?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여러분들이 택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자연환경. 근데 여기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어 지금. 그럼 요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고시 없이 무슨 지역이 됐나요?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아까 배운 거.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라는 건 뭔지 알죠 지금? 여러분이 특히 지방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 들어오려면 무슨 지구 지정돼 있어? 택지개발. 그럼 요 안에 있는 땅을 사들이려면 뭐 해야 돼? 수용 배웠지? 수용해야 돼. 그럼 수용하면 뭐 해야 돼? 보상해야 되겠지?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는 지정해놓고 10년이 가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돈도 안 주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 야, 돈 내놓던가 해제하던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데모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돈을 주면 상관없는데 야, 토지공사가 나 돈 없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못 할 테니까 나 이거 해제시키겠다. 해제시켰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됐던 것이 아까 고시했었지? 고시 안 했었지? 근데 해제가 되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 원래대로 뭐 해야 돼? 환원이 돼야 되지. 환원이 돼야 돼. 근데 환원될 때는 뭐 해줘야 돼? 고시를 해야 돼. 잘 봐. 이렇게 될 때는 고시를 안 한다고 그랬지. 왜 안 하느냐? 여기 땅이 자연이었는데 도시로 되는 거지. 그럼 도시로 되는 게 여러분이 손해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보존 쪽에서 개발 쪽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손해 볼 일이 없잖아. 고시 안 해도 상관없는데 도시였던 것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자연으로 가잖아.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 갑자기 또 떨어지는 거지. 이럴 때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뭐 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때는 알려줘야 돼. 다시 해제. 지정했던 것이 뭐 되면 해제되면 원래 용도로 뭐 돼? 환원. 환원될 때는 반드시 뭐 고시가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몰라도 돼. 고시했다 안 했다니까 몰라도 되는데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시간 이후로 공법 시간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해제 단어 보이면 어떻게 돼? 환원 딱 머릿속에 넣어. 오늘 한 개로 저 끝에까지 다 배우는 거야.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서 해제 나오잖아. 환원 딱 나와야 돼. 환원되면 뭐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근데 고시를 시험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일단 해제되면 뭐 된다? 환원. 요거는 꼭 기억해. 단어로 무조건. 지문 읽다가 해제 이렇게 딱 나와서 그럼 뭐 환원. 이게 여러분 시험에 꼭꼭 나와. 왜? 도시개발법에도 해제 문제가 있고 도시정비법에 가도 해제가 있어. 또 주택법에 가도 해제, 농지법에 가도 또 해제 문제가 또 나와. 근데 이게 똑같아 내용 자체가. 자, 지정했던 것이 뭐 됐다? 해제됐다. 그럼 무조건 뭐 된다? 환원.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그럼 시험자도 그걸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땅구장 표시가 있지? 사업이 완료로 해제될 때는 환원되는 것 아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시험에 잘 봐야 돼. 해제는 해제인데 사업이 뭐 됐어? 끝났어. 끝나서 해제될 때는 돌아갈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을 잘 보셔야 돼. 자, 일단 해제 그럼 환원이야. 근데 완료에 의해서 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서. 완료에 의해서 해제된 경우는 환원된다. 그럼 틀린 거지. 환원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그 밑에가 경과조치니까 우리 배웠지? 기득권 경과조치. 자, 용도지역 환원되는 자 긁음시 당시 하고 뭐 나왔어? 이미. 그리고 뭐 나왔어? 착수한 자 딱 나왔잖아. 이미 착수한 자는 환원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앞에가 당시 앞에가 뭐였어? 환원이지. 그럼 뭐에 관계없이 환원에 만약 거기가 관리계획 결정이었으면 뭐에 관계없이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똑같아. 어느 지문을 읽든 당시 이미 착수한 자 딱 보이잖아. 그럼 계속한다 이러면 돼. 계속한다. 근데 뭐에 관계없이 그럼 앞에 내용 환원자 나왔으면 환원의 관계, 결정 나왔으면 결정의 관계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 경과 조치도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든지 시험에 낼 수가 있어. 왜? 군데군데 이게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지문상에서 해제하고 경과 조치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지문들이야. 근데 한 번 배워도 뒤에 가서 안 해도 이거는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거기까지 공부하시고. 그 밑에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냥 참고로 써놓은 거야. 근데 갑자기 굵은 것이 나온 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 안 읽어도 돼. 합격 후에 읽어. 합격 후에. 이런 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지형도면 고시 배울 때 쓰는 용어인데 요거는 지금 안 읽으셔도 되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일단 30페이지를 다시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30페이지 표를 배웠을 거야. 그죠? 우리가 내가 적지 말라 하는 게 요 표였어. 요 표 잘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점검하고 다음 진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